반갑습니다. 글 쓰는 국어 대역쌤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측하며 읽기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로운 글을 보고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해보는 활동, 서파를 보고 그 서파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일지 예측해보는 활동, 퀴즈로 풀고 또 선생님의 설명 들으면서 아 이렇게 예측하는 거구나 하고 공부해 보셨습니다. 오늘은 예측하기 마지막 시간으로 선생님이 교과서 65쪽 내용을 예측하며 읽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은 여러분 꼭 교과서에 직접 적어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등교 수업 때 만날 때 교과서 활동하셨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내용 꼭 기록해 주시고 어떻게 예측하는지 활동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글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를 위해서는 글에 제공된 모든 내용들을 다 예측의 재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해 글쓴이의 주장을 담은 글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겠네요. 자신의 배경지식이 잘 활용되어야겠죠.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예측하면서 글을 읽어보자 했습니다. 먼저 제목이 제시되어 있네요. 더위가 알려준 진짜 충격. 자,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보자 했습니다. 제목을 봤더니 충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그렇죠. 더위가 알려준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 얘기는 자 충격이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 잘 알고 있는 거다, 잘 모르는 거다. 그렇죠. 잘 몰랐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뭐와 관련된 거다. 그렇죠. 더위와 관련된. 더위와 관련된 몰랐던 것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겠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쓴이 보겠습니다. 글쓴이 소개. 야생 영장류 과학자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자바 긴팔 원숭이 집단에 들어가 이들의 생태와 행동을 연구하였고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2번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읽고 지금 읽었습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예측해보자 했는데요. 아까 우리 주장을 담은 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글쓴이의 목적은 주장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주장할까? 이 글쓴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뭐다? 그렇죠. 이 글쓴이는 평소에 환경보호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글쓴이는 무슨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예측했었던 거 연결해보죠. 그렇죠. 더위가 가져온 충격적인 문제라고 했으니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무엇을?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글? 그렇죠.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글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글쓴이의 목적으로요. 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더위, 이보다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있을까? 여름이 되면 더위 때문에 꼼짝달싹도 못하며 겨우 살아가는 날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너무 더운 나머지 세상 만사가 다 귀찮게 여겨질 정도다. 온도 몇 도의 차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는 혀를 내두른다. 냉방이 되는 공간을 산소통 찾듯 찾아다니는 나약한 몸을 내려다보면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척을 해도 사람은 결국 하나의 생물일 뿐이구나 하고 우리는 탄식한다. 자, 주요 낱말이 뭔가요? 그렇죠. 더위죠. 더위 이야기를 처음에 우리 제목에서 예측한 것처럼 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 덥다. 우리는 더위를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더위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도록 만든다. 당장의 더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몸소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 기후변화는 현대의 큰 문제다. 자, 앞서 더위 이야기가 어디까지 왔나요? 이 시대의 문제, 기후변화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이의 피부에 와닿는 가장 심각한 전 지구적 문제, 나와 무관하다며 모든 것을 무시해버려도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다 라고 해서 제목에서 제시했던 바로
더위 얘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무엇이다? 그렇죠. 아까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으니까 주장하는 글의 구조 어떻게 되나요? 처음 부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펜을 바꿀게요. 서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서론을 읽었어요. 자, 3번에 보니 서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보자 했습니다. 서론을 보니까 앞으로 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나요? 그렇죠. 앞으로도 더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더위가 무엇에와 연결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기후 변화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본론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룰까요? 그렇죠. 기후 변화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 구체적인 문제점이 하나 둘 이렇게 제시되어 나가겠다라고 다음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이 맞는지 내용 보도록 하죠. 내용 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본론.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겠지만 더위는 더 이상 단순 기상현상이 아니고 날씨는 더 이상 인사치레의 주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기 시작한 유례없는 이 열의 위력은 우리 문명이 그동안 쌓아올린 어마어마한 빚더미의 맛보기일 뿐이다. 내용을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게 있어서 한번 짚고 갈게요. 열의 위력은 우리 문명이 그동안 쌓아올린 어마어마한 빚더미의 맛보기일 뿐이다. 열의 위력은 빚더미이다. 무슨 표현일까요? 이런 거를, 그렇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그렇죠,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에 공감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온 결과로서 큰 문제를 맞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열의 위력은 즉 빚더미다 라고 해서 우리의 이 더위가 우리가 한 일의 결과다 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하필 이 시점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는 억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 세대와 그 이유를 생각하면 오히려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고통, 이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이 더위, 기상현상, 엄청난 열의 위력에 따른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미국 국립항공우주국에 따르면 2015년 1980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분석된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더웠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평균치인 13.9도보다 0.9도 높아졌고 종전 최고치였던 2014년보다 0.16도 상승하였다. 그리고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높은 상위 15개 연도가 모조리 21세기일 정도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 이 상승하는 추세를 뭐로 보여주고 있나요? 그렇죠. 이 그래프를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은 굉장히 쉽네요. 글쓴이가 그래프를 제시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구 기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렇죠.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무엇을? 예측을 알려주려고 아마도 이 그래프를 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더위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층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본론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뉴스로 들었던 것을 지금은 몸으로 느낀다. 나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 함께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이미 예상된 것이어서 충격이 아니다. 몸으로 느끼면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충격이다.
국제에너지기구 조사에 의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애쓰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다. 자, 여기까지 지금 문제점이 하나 더 제시되고 있죠.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다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라는 연평균 기온의 상승이라는 문제점, 그리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다라는 두 번째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국제생태발자국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구 생태 용량 과용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 지구의 1년치 자원을 12월 30일에 다 쓰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제로 자원이 모두 소모되는 날을 측정하는 것이다. 2015년에는 8월 13일이었던 것이 2016년이 됐더니 우리가 지금 지구 상태가 8월 8일 상태다 해서 5일 앞당겨졌다는 거죠.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현재처럼 자원을 소비하면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 3.3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그 증가량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중요한 문장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가 심하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문제점들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 그리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우리 에너지 사용량 증가가 심각하다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이어져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본론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본론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결말을 예측해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말이 나올까요? 뭐가 심각하다 했습니까? 그렇죠.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안 돼요. 모른대요. 그렇죠. 기후변화가 심각한데 인식을 한다 못한다. 인식을 못하고 있고 뭐도 안 한다. 노력도 안 한다. 자, 그러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이 환경보호에 대해서 무언가 주장하는 것 같다 했잖아요. 뭘 주장할까요? 뭐를 인식해야 한다? 그렇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어떻게 하고 인식하고 뭐를 하자? 그렇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더위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장한다 하고 결말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우리 결말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위 앞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더위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우리 모두 관심이 적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 더위보다 더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더위가 알려준 충격이라고 하는 제목에 가까운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요. 글의 전체적인 통일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더위보다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기후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 예측한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 그래서 기후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는 글의 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측하기 활동해 보았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지 않죠? 설명 잘 들으셨나요? 자, 선생님이 했던 활동처럼 여러분도 제시된 과제란에 가셔서 과제에 실린 글을 읽고 예측하기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보고 예측하기, 글쓴이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보고 글쓴이의 글쓴 목적이 무엇일지 예측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전개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내용도 예측해 보시고, 제공된 자료가 글쓴이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자료인지도 예측해 보시는 활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활동 결과는 과제 제출란에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내용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